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나라는 과거에도 많았고 현재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우리나라와 헝가리가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헝가리는 의외로 예전부터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했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의 공장이 헝가리에서 가동 중이고 계속해서 더 지어지면서 헝가리의 국민들은 취업의 폭이 넓어지면서 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 물건 생산과 수출로 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양국의 이익을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정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경제, 정치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열풍도 뜨겁습니다. 이처럼 이미 활발했던 대한민국과 헝가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준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헝가리는 현재도 그렇지만 이전부터 국내 축적 자본이 적어 외국 투자 자본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중국 이전엔 유럽연합 EU, 그 중에서도 독일의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몰락하기 시작한 헝가리는 IMF 구제금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겟책 중 하나로 2010년대 들어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 비EU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헝가리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EU에 대한 의존도를 꽤 빠르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진출한 한국타이어를 기점으로 IMF 구제금융 이후 꾸준히 공장 증설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중국을 누르고 투자 유치 금액이 1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헝가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헝가리와 교류를 한다 해도 불과 2년 전인 2021년도까지는 누가 봐도 헝가리는 중국이 최대 교류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2022년 동계올림픽부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김동성이라는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일본과 중국에게 부상으로 여러 수술을 해야 할 만큼 큰 반칙을 당하고 편파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실력으로 두 나라를 꺾은 우리나라의 선수입니다. 이 김동성 선수와 같이 불이익을 겪은 해외에서는 제2의 김동성이라고도 하는 헝가리의 선수 리우 샤오린 샨토르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금메달을 딸 정도의 기량을 가진 아주 실력이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외국 빙상계 전부가 국제빙상경기연맹과 중국의 사이를 의심할 만큼의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입니다. 남자 1500m 결승에서 1등으로 골인하고도 옐로우 카드를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헝가리와 중국의 관계는 금이 가고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물론 헝가리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가는 정도의 행동은 할 수 없겠지만 점점 중국의 투자 유치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EU 국가에 많은 것을 의존하기보다는 비EU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를 넓히고 있고 그 중에서 단연 우리나라가 최대 교류국입니다. 헝가리는 좋지 않은 경제 사정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를 노리고 헝가리의 인재들을 자국으로 빼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재들이 외국으로 떠나가서 발전은 더뎌졌고 그것은 경제에도 영향을 끼쳐 기업은 고용을 하지 않아 현재 실업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더 큰 공장을 만들었던 공장들은 점점 증설하면서 헝가리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헝가리가 얻는 효과는 낮은 실업률을 완화시켜주는 효과와 중국이 만든 물건보다 더 질 좋은 물건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글을 보면 중국 제품을 쓰다가 한국 제품을 쓰니 너무 좋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제품들이 세계 최고라 불리는 이유가 있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중국 제품보다 더 비싼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와 물가는 비슷하지만 GDP가 훨씬 낮은 헝가리의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K-팝과 오징어 게임 같은 우리나라 문화들이 해외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헝가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헝가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인식은 선망하는 나라가 되었고,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헝가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중국의 입지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큰 규모 교류하는 국가들은 북한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신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큰 이득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가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이 지금처럼 해주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